중국 방위 및 대만 공격의 핵심 부대인 로켓군 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면서 이 중국군 내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통수권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흔들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를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충성심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의 사령관과 정치요원을 동시 교체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로켓군 수뇌부 10여 명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수년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숙청으로 중국군 고위층들마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개편이다, 이렇게 보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이번 군부 숙청이 시 주석의 충성파로 알려진 친강정 외교부장의 경질 이후에 곧바로 시행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1일 전날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 상장, 그러니까 대장 진급식을 열고 왕허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을 로켓군 사령관에, 남부정부 출신의 쉬시성을 로켓군 정치위원에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위원은 군에서 당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왕후빈과 쉬시성 모두 로켓군 근무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라는 점으로 이번에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한 겁니다. 최근 로켓군 수뇌부는 공식 석상에서 잇따른 모습을 감춘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교체된 류이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류광빈 현 부사령관, 장전중 전 부사령관 등 10여 명의 전현직 수뇌부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이들이 군 중앙기울위원회, 그러니까 사정기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숨진 우거화 전 로켓군 부사령관의 사인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켓군에 대한 이런 대규모 사정 작업은 내부 부패라든지 기밀 유출, 파벌 조직 등이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을 한 이래 군 전반에 걸친 부패 척결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 동행했던 방펑후이 전 인민해방군 합동참모부장과 같은 이런 고위 지휘관들을 숙청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9년에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군부와 거리가 멀었던 시진핑으로서는 확실한 군 장악을 위해서 이 부패 사정을 명분으로 철저하게 군부를 길들여 왔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에 유독 군부에 대한 사정 작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의 핵심 군부대였던 로켓군마저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로켓군에 대한 대규모 사정 작업은 시진핑이 군 통제권 강화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중국 분석센터의 선임연구원 라일 모리스도 이번 인사조치는 로켓군 역사상 가장 큰 숙청 중 하나라 그러면서 군부대의 이런 대대적이고 신속한 인사조치는 군부 내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번 사건이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에서 잠재적인 균열을 암시하고 있으며 중국 체제의 상층부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예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베이시의 탐캉대학교의 링잉유 국제문제 조교수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사건으로 시 주석이 외교와 군사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는 시 주석이 내부 통제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짚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 정치학 연구원인 닐 토마스 또한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로켓군 지도부를 숙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10년 동안 이어진 그의 부패 척결 캠페인은 고위급 장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대대적인 부패 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징계 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군 간부를 포함한 39명 이상의 관리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울이는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의 암을 단호하게 제거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부패 척결 작업을 강력하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중국 내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간첩법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도 따져보면 그만큼 중국 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1일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서 전 인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이 이 안내문의 핵심 취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고 군대와 내부 보안기구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사회적 감시체제 강화 및 반간첩법까지 제정한 것은 한마디로 공산당이라는 통치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중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 둔화, 부동산 경기 위축,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한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시진핑 정권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시진핑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군부 재점검에 나섰고 시진핑이 가장 총애하고 믿어왔던 로켓군부터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시진핑의 로켓군 숙청은 인민해방군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선을 넘는 행동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로켓군 인사파동이 군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이번에 개혁 대상이 된 로켓군은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사일 부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군과 공군 출신이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로켓군은 인민해방군 가운데 아주 민감한 부대인데 경험이 전혀 없는 수장이 부임했다는 것은 로켓군에게는 전례가 없는 일로 치욕적인 일이며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파동은 로켓군이 대만 등을 향한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대학교의 조엘 우트나우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대만 작전의 핵심인 군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전쟁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깊은 관심 속에 승승장구하던 로켓군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공개적 굴욕을 당한 로켓군이 앞으로 제대로 가동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전문적인 인사가 지휘해야 될 로켓군에 문외한인 지휘부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군 통수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